그 첫 번째는 문장의 구조라고 돼 있는데 주어가 길어질 수 있다고. 뭐가 길어질 수 있다고? 주어가 길어지는 건 당연해요. 이거 목적어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목적어가 길어지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주어가 길어지면 우리나라 뭐 사람으로 치면은 주어가 너무 길거나 머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해석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주어가 길면은 저도 수업할 때 뭐를 합니까? 주어가 끝나면 동사가 나오니까 동사에다가 딱 V 표시를 해가지고 주어가 끝났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에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동사를 빨리 찾아가지고 주어를 앞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반대로 해야 돼. 이게 주어가 어떤 식으로 수식이 되는지를 7가지로 파악을 하는 것보다 동사를 빨리 찾아가지고 동사 앞에 것이 다 주어라고 생각하면 구조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뭐가 동사? 비동사가 동사죠. 동사는 뭐가 동사? 조동사가 동사죠. 동사는 뭐가 동사? 일반 동사가 동사인데 일반 동사에서 뭐가 동사가 아니라고? to나 ing나 pp로 끝나는 말은 동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동사를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비동사예요. 왜? 비동사는 동사 뜻밖에 없습니다. will이나 can이나 이런 것들도 동사 뜻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do하고 have도 동사 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무조건 빨리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should 보이면 동사, is 보이면 동사, 그 다음에 뭐 does나 do 보면 동사 이렇게 되면 돼. 그럼 일반 동사가 어렵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건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동사는 뭐 이런 단어 같은 경우 어제 수업을 했던 학생이 동사가 뭔지 찾으라고 하니까 프로세스를 찾더라고요. 프로세스는 뜻이 뭐도 되고 이런 건 구분하기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1번, 2번, 4번 즉 파란색으로 밑줄 친 것은 100%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면 무조건 동사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ing나 pp로 끝나는 건 동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동사를 빨리 찾으면 돼요. 그럼 앞에 거다 주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 하나 이상의 절로 이루어지는 문장. 절은 뭐가 절이냐면 뭐가 절이라고? 문장 안에 문장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어 동사가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뭘로? 이렇게 접속사로 이어주는 거죠. 접속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뜻이 없는 접속사 that. 그다음에 뜻이 있는 접속사들이 있죠. because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요. 꼭 기억을 해야 돼. 모든 의문사는 접속사입니다. who 이런 거 다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 그딴 거 다 잊어버리고 모든 의문사는 접속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이 두 개를 합쳐졌으니까 뭐가 나오면 접속사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서 끊어 읽어서 해석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얘가 조동사고 새로운 조동사 나오니까 대수로 연결했죠. 그러지 맞습니까? 혹시 스테이트라는 단어 압니까? 모르겠죠. 뭐라고? 주라는 단어가 아닐 것 같지. 왜 동사 자리니까. 그렇지?
상태란 단어도 아닙니다. 동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번에 했었던 거를 되새겨 보면 주어동사 다음에 대조동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동사는 다 무슨 말이라고 뒤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하다, 생각하다, 표현하다 등등의 뜻입니다. 스테이트 역시 단어장에는 명시하다라고 나옵니다. 명시하다가 뭐예요? 명쾌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스테이트란 말을 몰라도 또는 다른 뜻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룰이 뒤에 있는 that 이하의 내용을 뭐뭐 합니다라고 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룰이 뭐라고 하는 거죠? Only the goalkeeper, 골키퍼만 볼을 다룰 수 있다라고 뭐뭐뭐 합니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뭐뭐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도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제 이 구조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죠. 네, 독해에서.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의견을 가진 고객들, 즉 의견을 가진 고객들 이렇게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후치수식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짧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글 읽어보면 말잖아. 굉장히 길잖아요. 세 줄이야, 세 줄. 이게 세 줄인데 모의고사로 보면 어떻게 볼 것 같아? 하면 잘라졌으니까 반토막 나니까 더 짧아지니까 네 줄로 되겠죠. 네 줄, 다섯 줄. 이거를 뒤에 잘라가지고 앞으로 와가지고 후치수식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 나도 못하는데. 문장이 길수록 뭐가 나오면 접사가 나오면 계속해서 잘라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도리가 없어. 네, 엄청나게 긴 물고기를 한꺼번에 못 먹으니까 토막내서 먹는 것처럼 엄청나게 긴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원래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처럼 해석을 하면 더 빠릅니다. 저 세 문장을 막 해석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다 가니까 반드시 접속사가 나오면 잘라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같은 문장도 I prefer to work with client. 나는 어떠한 클라이언트 고객들하고 일하기를 좋아하냐면 who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의견을 가지고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풀어서 해석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옆에는요 나누지 말고 해석을 해보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지금 3월달 처음이라서 일부러 책을 좀 이런 걸 택해서 처음에 배운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한다면 뭐 끊어서 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누라는 얘기는 끊어 읽기 할 때 만약에 끊어 읽는다면 어떻게 끊어 읽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네, 전치사 또 금방 배운 접속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쉼표라고 부르는 컴마죠. 말 그대로 쉼표야. 쉬우라고. 그래갖고 일부러 잘라주고 그 편리하게 잘라서 여기서 쉬워서 읽으십시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글쓴이가 말해주는 그대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번도 봐. 더 보이 남자가 있는데 온더 커버 커버에는 남자가 있는데 좀 길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어크로스 스트릿 길거리 건너편에 삽니다. 아마 커버는 이제 책 커버인 것 같아요. 책 표지. Looking through a telescope. Looking 보다. 텔레스코프는 뭐예요? 네, 텔레란 말이 멀다는 뜻이야. 텔레란 말이 멀다고? 멀다. 그 멀리 볼 수 있는 것을 텔레스코프라고 해요. 그러면 응용해 봅시다. 응용. 멀리서 영상을 보내줍니다. 뭐라고? 텔레비전, 텔레파시 등등. 네. 그래서 텔레스코프로 보는 것이 만듭니다. 나를 어떻게 익사이티드하게. 그다음에 many of his poem 그 사람의 많은 시가 still read 여전히 읽히고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여전히 사랑받는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엔드로 잘 끊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3번 sur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이 different 다릅니다. from place to place 장소마다. the man 남자가 leaning이 뭐예요? 동사들에선 기대다. 동사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바뀌는데 lean on이 있고 lean against가 있어. 둘 다 기대다인데 어떻게 다를 것 같아? 한번 써볼게. 이건 이제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lean against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쨌거나 벽에 기대에 있는 사람이 tried 노력을 하는데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잖아. lean on하고 lean against가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lean on은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힘을 안 주고 벽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lean against 이겁니다. 힘을 반대로 주죠.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그게 lean against고, 그다음에 lean on은 말 그대로 확 기대가지고 그쪽에다가 기대는 걸 lean on이라고 해요. lean against 하면 말 그대로 팔을 이렇게 짚고 반대로 힘을 줘가지고 지탱한 상태에서 기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어떻게 해야 돼? 접속 무조건 잘라야 돼요. 해석이 돼도 자릅니다. 해석이 돼도 무조건 잘라가지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해보고 넘겨서 주어로 쓰이는 구와절. 주어가 뭐가 주어라고?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아까는 동사에 대해서 배웠죠? 동사는 뭐가 동사라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중에 do하고 have도 동사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고 동사라고 한다면 주어에 오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명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명사에 s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동사에 s가 있냐 없냐로 바뀌죠. 네. 학원에 오면 이거 맨 처음에 알려주는데 애들 대부분 모르고 있고 또 알려주면 되게 재밌어 합니다. 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도. 네.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주제로 오면 어째야 될 것 같아요? 모양을 바꿔야겠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투부동사나 ing로 바꾸면 됩니다. 세 번째, 주어 자리에 조동사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접수사를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가장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뭐 3번을 좀 어렵게 명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가 가장 어렵고 나도 어렵다. 나도 해석해 보면 이제 처음부터 대시 팍 튀어나와 있으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장 구조가 되게 주어에 굉장히 긴 덩어리가 오기 때문에 해석하기 힘듭니다. 자, 1학년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됩니다. 뭐라고?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 책이 없는 막 문법 공식 비슷한 걸 막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 같고, 영어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공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책에는 거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따가 문제를 풀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1번, 2번이 바로 지금 여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여기 부분이 여기인 것 같죠? 그래, 접속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접속사가 뭐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 구조를 파악하기가 되게 힘이 드니 꼭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책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투부동사가 맨 앞에 옵니다. 그러면 주어가 되겠죠? ing가 맨 앞에 옵니다. 그러면 주어가 되겠죠? 투부동사가 맨 앞에 오는데 주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컴마를 찍어줘야 돼요. ing가 맨 앞에 옵니다.
주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컴마를 찍어줘야 돼요. 겁나 중요하지. 1번하고 2번은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다고 없다고? 컴마가 없어. 컴마가 왜 컴마가 없어? 주어 자리니까 원래. 영어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컴마로 자리를 잘라준다면 1번하고 2번은 원래 자리에 있으니 컴마를 찍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주어처럼. 3번은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으면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래 목적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안 중요할 수가 없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컴마 했으면 앞에 있는 문제를 뒤에서 설명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 문장이 무조건 중요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이 문장을 해석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g가 맨 앞에 오고 컴마가 있으면 3번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한다거나 4번에 ing를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설명이고 독해할 때 그럴 시간 있습니까? 없어. 빨리 해야 돼. 빨리. 그 다음 여기다가 써야겠다. 접속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당연히 주어 자리니까 이렇게 했겠죠? 맞습니까? 접속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는데 여기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컴마를 찍어야죠. 좀 어렵게 주어 자리니 명사절. 좀 어렵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써보자. 회의 뜻이 어떤 뜻이 있고 언제 회의 뜻이 어떤 뜻이 있고 그러죠. 중학교 2학년 때 회의 뜻을 구해라는 문제가 바로 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회의 뜻이 언제 하고 뭐뭐 할 때가 구분되는 것이 바로 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는 부사절과 명사절의 차이라는 것은 바로 저렇게 맨 앞에 있을 때는 컴마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맨 앞에 있을 때는 컴마가 있으면 빨리 잘라서 읽으면 되겠죠. 즉 문장 맨 앞에서 동사 모양이 투부정사나 ing가 되었다 그래도 무조건 주어는 아니란 얘기고 문장 맨 앞에서 접속사 조동사가 있다고 해도 그거 무조건 주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컴마가 잘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컴마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다른 영어 선생님도 컴마 말 안 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안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학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컴마는 글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동사가 비동사니까 비동사 뒤에서 뒤에 것을 뭐하게 그렇죠. 완전하게 보충해 주는 말을 보호라고 부릅니다. 완전하다는 말을 영어로 complete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줄여서 C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봐볼까? 옆에 뭐라고 적혀있지? 네, 주어의 밑줄을 그으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고? 동사를 빨리 찾아야 돼. 동사 됐다. 그죠?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빨리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까 비동사하고 조동사하고 일반 동사하고 do하고 have 이렇게 있는데 일반 동사는 찾기 어렵다 그랬죠.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몰라. 러브가 사랑하단지 러브가 사랑인지 어떻게 알고 아까 state란 말도 주인지 상태인지 또는 명사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데 아주 거저먹는 게 있어요. 비동사, 조동사, do have는 100% 동사입니다. 100% 동사. 무조건 동사야. 그래서 운이 좋게 우리 찾았는데 이거 항상 해보면 그 비동사, 조동사하고 do하고 have로 끝나는 그 문장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앞에가 다 주어가 되죠.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찾았으니 너네들은 해석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도 해석을 좀 해보시고 포인트 리딩을 이따 같이 해볼게요.
이 B번 볼게요. B번. 여기 B번. 해석해 봅시다. 어이. 1번 뭔 말이야? B분의 1. B분의 1. 음. 2는 아니, 여기 첫 번째. 이건 제가 봤어요. 바로 네, S는 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지. 네, 이것이 잡지입니까? that은 그 잡지는 그럼 돼요. 네. 그 잡지는 외국 영화를 예, 평론 리뷰하는 잡지입니다. 리뷰라는 말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평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판, 평론. 3번. since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하고 또 어떻게 하면 빨리 구분할 수 있다고? 네, 현재 완료가 있냐 없냐를 보고 빨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는 게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있으면 이래로 하면 되고 현재 완료가 없으면 대부분 뭐뭐 때문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현재 완료가 있으니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캔이 베이비시팅을 시작한 이래로 컴마 he는 그라고 하지 마시고 좀 풀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캔이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때 딜은 amount 즉 양이라는 뜻입니다. 4번 다시 그가 보내는 뭐를 설명해? 어떻게 관리를 그가 매니지 할 수 있는지 크라우드 많은 군중의 people 사람을 네, 사내 많은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5번 맞는 동사였다. 네, 누구가 내가니까 좀 안 되죠. 그래서 누구를 내가 컨택트 접촉해야 되는지 투에서 한번 끊고 투 다음에 리퀘스트는 무슨 말이고 부탁하다라는 뜻이니까 부탁을 합니다. 방을 어떤 방? 오션사이드 바다 쪽에 있는 방.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이제 합쳐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그때 나중에 하면 돼요. 처음부터 막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네. 뭐가 틀렸다고 그랬어? 4번. 4번 볼게요. 4번 어떻게 시작하죠? den으로 시작하죠. 컴마로 잘라져 있죠? 그럼 이게 주어란 얘기죠. 후에서 새로운 주어 동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 자리에 올 말이 바로 4번입니다. 왜냐하면 또 컴마 다음에 ing는 이미 맞는 부분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가 동사라는 것은 여전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 동사 모양으로 바꾸면 되겠죠. 또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내가 골랐는데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 3번은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맞고요. 메리라는 단어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입니다. 즐겁게 뭐뭐 했다. 학기 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A번의 1번과 A번의 3번과 A번의 5번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해석일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구조예요. 시작부터 덩어리가 큰 게 나오니까 이제 막 흔히 말해서 씹어먹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이렇게 있으면 주동사 나올 거고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다 A까지가 주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3번도 이제 화수로 시작되는 접속사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가 좀 길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것 마찬가지. 5번에 회더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인데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접속사 조동사가 조 자리에 왔으니까 이게 전체가 주어 덩어리가 되는 것을
파악을 해도 해석이 어려운 게 이런 문장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그 사람이 선거에 졌다는 사실은 뭐였다? 충격. 2번은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죠. 컴마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figure out은 무슨 말? 네, find out하고 같은 뜻입니다. 문제를 찾아내는 것, 해결하는 것은 첫 번째 일. 그 다음에 사실 문장 맨 처음에 있으면 무조건 뜻하나요? 나를 믿고 하면 돼. 대문자로 적었죠, 일부러. 사실 문장 맨 처음에 있으면 거의 백발백중 못마는 것이니까 닥터가 발견한 것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4번 뭔 말이야? Learning about life. 뭐?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죠? like는 뜻이 뭐예요? 좋아하답니까? 뭐처럼입니까? 동사는 동사 자리에 있는 게 동사입니다. 영어는 무조건 자리싸움이야. 자리싸움.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like는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처럼이 되므로 삶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비행기를 fly 하는 것을 배우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fly라는 말은 날다, 날리다, 비행기를 날리다 이상하죠. 비행기를 운전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씩 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되게 많은 걸 알아야 되겠죠. 비행기를 운전하려면. 그 다음에 회더가 무슨 뜻이라고? 뮤지엄 박물관이 리오픈 됐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디사이드 결정합니다. 커미티 위원회가. 알겠죠?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석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건데 오늘 마지막이 되겠죠. 그 책의 구성은 한 챕터가 한 5챕터나 4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2개를 하면 내일 2개를 하겠죠. 그럼 책이 뿅 끝납니다. 그럼 내일 챕터 리뷰를 시험처럼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그 워크북 틀린 문제 10문제 중에 뭐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풀어 나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 자, 이거 만만한 문제가 아닌데, 자 봐. If you ask someone to name 3 sports, 큰 말 이렇게 끝나겠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3가지 스포츠의 네임 이름을 대라고 한다면 most likely he or she, 그 사람은 will be able to answer with easy, 쉬운 걸 가지고 즉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만 after all 결국에 nearly 거의 almost 대부분의 everyone 사람들은 해선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뭘 알고 있냐면, 자 봐. 어떠한 액티비티가 스포츠이고 그리고 어떠한 액티비티가 스포츠가 아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 어떠한 액티비티가 스포츠이고 어떠한 액티비티는 스포츠가 아닌지, 밤에 막 줄넘기 넘고 뛰는 것이 스포츠인지 아니면은 뭐 스톤 같은 거 던져가지고 빗자루 막 이렇게 쓸고 막 스컬리하고 영미하는 게 스포츠인지 이거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반복되는 동사는 A번은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영어는 반복이 너무 심해서 명사가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명사가 반복이 되면 대명사라고 하고요. 동사가 반복이 되면 대신하는 대동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대동사를 A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most of us think, 우리 중에 대부분은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what sports are, 뭘 알고 있다? 스포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더 라인, 선이죠? draw, 어떻게 그려진 선이냐면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와 뭐의 차이는 스포츠와
레저와 플레이, 즉 스포츠와 레저 활동과 플레이 단순한 놀이의 차이는 그것을 또 그리는 선은 항상 뭐하진 않다? 클리어,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구분 있는 선이 명쾌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B번은 뭐 문제야?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물어보는 문제죠. 주어는 뭐가 주어고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라인에 S가 없으니까 S가 있는 동사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약간 쉬워. 시간 문제지. 한번 물어보자. 디바이스는 뭔 말이에요? 응? 자, 써볼게. 디바이스. 똑같이 생겼습니까? 아, 다릅니까? 또 다시 써볼게요. 어드바이스 똑같습니까? 이제 뭔 차이인지 알겠어? C로 끝나는 게 명사입니다. C로 끝나는 게 명사입니다. C로 끝나는 것은 기계장치라는 뜻입니다. SE로 끝나는 건 기계장치를 뭐하다? 고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만들다. 단어는 우선 했고 C번의 문제는 또 어떤 문제냐면 문장 맨 앞이죠. 왜 문장 맨 앞이야? 선생님 문장 맨 앞이 아니잖아요. 컴마 있잖아. 컴마 있으니까 컴마 다음이니까 맨 앞이라고. 그래서 문장 맨 앞에서 동사 모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ing나 투부동사죠. 주어일 때입니다. 또 뭐가 될 수도 있어? 동사 원형 이 앞으로 와서 명령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be quiet 조용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동사가 맨 앞에 와서 명령문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지고 되게 문제를 잘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뒤에 동사가 있으면 앞에 주어 자리니까 동사를 고르고 뒤에 동사가 없으면 동사가 맨 앞으로 가서 동사 원형이 되는 거죠.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장이 세 줄입니다. 그래서 낸 거지. 자, 해볼게요. 디바이스가 뭐라고? 고안하다, 만들다. 뭐를 만들어? 정의. 지금 족사 보이죠? 끝나겠죠? 그럼 새로운 조동사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족사 확실히 끊어보자. 이렇게. 그럼 족사 또 나왔죠? 맞습니까? 그럼 또 새로운 조동사 나올 거예요. 맞냐? 자, and 다음 연결된 말이 pp가 두 개 연결돼 있죠? 됐어? 그럼 여태까지 어떤 구조? 아니 뭐야, 잠깐만. 여태까지 어떻게 됐지? 밑줄 접속사 조동사 이렇게 나왔지. 맞습니까? 그럼 얘가 주어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그럼 얘가 주어자인지 알려면 이거 다음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면 되겠죠. 이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 응? 여기가 동사죠. 그럼 얘가 주어자리가 됩니다. 틀리다고 내문이죠, 솔직히. 문장이 세 줄에 중간에 문장이 두 개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라는 것이 증명이 아니고 이번에 세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죠. 네, 이 정도로 주어가 굉장히 길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가 계속 이렇게 밀리게 되면 동사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것은 이 문장으로 아까 문제로 여전히 증명은 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라고 한 번씩 이제 들으면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답은 그래서
디바이싱이 되겠죠. 여기는 아가 되겠고 여기는 is가 되겠고. 됐어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